폐주택이 일반 주택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안녕하세요. 박준영 소장입니다. 많이 다르기도 하고 많이 안 다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생명체를 위한 공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다.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펫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펫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게 인테리어적인 어떤 차이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펫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무료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견주택연구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눈에 보일 수 있고 설비적이거나 전기적인 요소는 눈에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펫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마감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전기적인 요소, 설비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펫 인테리어적인 요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미끄럼 방지 코팅이라든지 펫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눈에 금방 띄어요. 예를 들어서 등 하나도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에서 쓰는 거랑 달라요. 강아지들의, 고양이들의 눈을 보호하는 반려동물 특화, 친화 등이 따로 있거든요. 환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공기 환경, 공기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설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그 중에 일부만을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펫 주택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관리 운영이나 수칙 같은 것들이에요. 펫 매너 같은 것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아지만 키울 수 있다든지 고양이만 키울 수 있다든지 또는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지켜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적인 요소들 신경을 써서 처음에 한번 해놓으면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만 그 이후에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잘 지켜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하거나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그때 만들어 놓고 펫 주택에 적용이 되게끔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숫자는 늘었는데 오히려 민원은 줄어든 거죠. 그런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규약 같은 것들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만든 건 없어요. 사실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하고 업무 제휴를 통해서 그런 룰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한국 실정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 대책 수립을 하는 것들이 현재로서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합니다. 전혀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이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비중은 저는 한 80% 정도로 봐요. 반려동물의 비중은 한 20%? 함께 생활을 하니까 둘 중에 주거 약자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이 주거 약자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기준을 맞춰서 가게 되면 사람한테도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주거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반려견 주택이 아니고 반려묘 주택이 아니고 반려동물 공생주택이에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해서 공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사람들 생활하는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안전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펫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분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입주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건축주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임대를 놓고 싶은데 제대로 된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인테리어부터 시공 입주까지 그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임대 관리도 다 해드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해드리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임차인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관리도 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지만 편하게 생활하거나 임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잘 하시는 분이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셨을 거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주거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만들어져 왔겠죠.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왔고 반려견주택연구소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발전을 하다 보면은 활성화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펫 문화, 펫 주택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